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 자신들의 건국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화의 내용이나 이야기 구조는 조금씩 다르죠. 삼국이 형성될 당시의 정황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건국설화는 창업 세력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신비화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자체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먼저 고구려의 건국설화부터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통해서 간략히 알아봅시다. 고구려의 건국설화는 부여에서 시작합니다. 헤브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후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에 금색을 띤 개구리 모양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헤브르는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금화라고 했습니다. 금화는 헤브르를 이어 동부여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 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 쪽에서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납니다. 이때 유아는 천재의 아들을 자칭하는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금화 왕이 유아를 데려와 출산하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아닌 알을 낳았습니다. 놀란 왕이 알을 버렸으나 개와 돼지 등 짐승들도 피하고 돌로도 깨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유아에게 돌려주어 부화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알에서 사내의 아이가 나왔고 아이는 연골스럽고 기상이 높았으며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금화왕의 아들들은 이런 주몽이 자신들의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워 주몽을 죽이려 했습니다. 신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고 도망을 갔는데 도중에 제사, 무골, 묵거라는 사람들을 만나 성씨를 내려주고 부하로 삼았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잡힐 뻔한 위기의 순간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줘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따르는 무리와 함께 압록강가에 정착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자신의 성을 고시라 했는데 이때 주몽의 나이 22이었습니다. 주몽설화는 고구려가 부여계통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여의 지배계급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 세워진 것입니다. 주몽 역시 금화왕 계열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은 부여계통과 다른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조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에 만났던 물고기와 자라 그리고 현인들은 그가 정착하고자 했던 지역의 토착민들이었습니다. 제사, 무골, 묵거는 이름까지 분명한 것으로 볼 때 토착 세력의 유력자를 대표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몽설화는 북방에 발달된 철기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이주 집단이 남하하여 기존 토착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연맹 국가를 형성해 나간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건국설화는 설화이기보다는 역사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이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조인 온조는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부여로 온 주몽의 아들입니다. 졸본부여왕은 아들이 없어 주몽을 둘째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는 비류이고 둘째는 온조입니다. 그런데 주몽은 북부여에 두고 온 부인이 낳은 아들이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안위가 걱정된 온조와 비류는 10명의 신하와 백성들 데리고 한강 유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온조는 이곳에 정착해 나라를 십제라고 했습니다. 형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 지역의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따로 무리를 지어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추는 물이 짜고 땅이 습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비류는 후회 끝에 죽고 백성들은 온조에게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 백성이 즐겨 따름으로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습니다. 이런 현실성 있는 건국설화는 백제가 상당히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배의 정당성을 설화에 기대지 않고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고구려 계통의 국가로서 앞선 나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명의 신하의 부피를 받아 나라를 십제라고 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의 통치체제가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라의 건국설화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신화적입니다. 삼국사기보다 원설화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국유사의 혁거세 설화는 사로국 육천의 지명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6명의 촌장들이 우두머리를 세우기 위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보니 양산 및 나정이란 우물가에서 빛이 나고 흰말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그리로 가보니 알이 있었습니다. 그 알을 쪼개니 아이가 나왔습니다. 촌장들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동천에서 목욕시켰습니다. 아이가 박과 같이 생긴 신성한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이라고 하고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육촌의 촌장들은 혁거세의 배필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이때 알령이란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용모가 엄숙했지만 입술이 닭부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월성의 북쪽 냇물에 목욕시키자 부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름을 알령이라 했습니다. 이 둘이 13살 되던 해 남자아이는 왕이 되고 여자아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혁거세 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7일 뒤에 유체가 땅에 터져 떨어지자 왕후도 죽었습니다. 이 둘을 합장하려는데 이무기가 방해해 머리, 팔다리, 오체를 따로 장사지내 5능을 만들었습니다. 신라의 건국설화가 이처럼 신화적 성격이 짙은 것은 당시 신라의 사회 발전 정도가 지극히 후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신라의 건국 시기를 삼국 중 가장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 보듯이 당시 초기 신라의 수준은 고구려나 백제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연맹국가 수준의 건국이라면 신라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부족국가 수준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